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 38세 최혜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여전히 건강을 위해 매일 맑은 물을 마시고 있다면 지금 그 행동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50세 이후 겉보기엔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한 잔의 물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심장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남성의 활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수분 보충에 대해 믿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한 물을 마신다고 자신하던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만성 피로,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점점 떨어지는 기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0세 이후 우리 몸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세포가 그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그저 몸을 통과해 소변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에 단 하나의 특정 미네랄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마치 수십 년 전처럼 혈액순환과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그 미네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아침 물 한 잔에 더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70대가 되어도 몸을 마치 20에서 30대처럼 느끼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50세 이상 남성을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강 팁을 정기적으로 공유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혈액순환과 활력 회복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D를 남겨주세요. 만약 다른 주제 예를 들어 여행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여행이라고 입력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주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물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50세 이후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 들미 우리 몸의 수분 활용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섹션 1. 50세 이후 맹물에 숨겨진 문제점. 제가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물은 우리 몸에 주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 마시며 그저 이것이 건강의 기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환자들, 특히 제 아버지 세대의 남성들을 보며 기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물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로감이 심하고 근육 경련이 잦으며 집중력도 쉽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그 중에서도 남성에게 중요한 부위의 순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물과 몸의 관계 자체가 나이가 들며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50세 이후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때 물 한 방울까지 정밀하게 조절하던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약해지고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하던 소화기관의 활동도 느려집니다. 심지어 갈증을 느끼는 감각까지 둔해져 몸이 실제로 수분을 필요로 할 때조차 그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더 이상 세포 깊숙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을 마셔도 우리 몸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물은 몸속으로 들어오지만 대부분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즉, 정작 필요한 곳에는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점을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맹물은 더 이상 세포 수준의 수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하를 띤 미네랄, 즉 전해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랄이 없는 물은 마치 점화 플러그가 빠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차가 있어도 시동을 걸 수 없는 것처럼 물도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겉으로는 갈증을 해소하지만 근육과 혈관 속 세포에는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계속 부어도 스펀지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50세 이후 맹물을 마실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땀과 소변을 통해 미네랄이 빠져나가지만 대부분 충분히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을 잘 마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사실 세포는 조용히 탈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포들은 서로 소통하고 수축하며 영양소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적 신호를 필요로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표 조용한 탈수 별표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산책 후에도 쉽게 피로해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발기력이 예전보다 약하거나 횟수가 줄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더 나은 수분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은 이 전하를 띤 미네랄에 의존해 이완하고 확장됩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혈류는 느려지며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되죠. 이것이 바로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맹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몸에 연료를 공급하듯 당신이 마시는 물에도 다시 그 힘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수분 보충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물이 부족하다면 정확히 무엇을 추가해야 할까요? 바로 혈액순환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동맥을 과거처럼 유연하게 확장시키는 특별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음 섹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섹션 2. 정기적 수분 보충의 과학. 어느 날 아침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물병을 손에 들고 다소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매일 물을 3리터씩 마시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걸까요? 검사 결과 그의 혈액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별표 전기적 수분 보충 별표이라고 부르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장기나 조직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기 회로입니다. 심장의 모든 박동, 신경의 전달, 근육의 수축까지 이 모든 것은 세포 속을 흐르는 미세한 전기 자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혈류와 성기능을 조절하는 근육도 포함됩니다. 이 전기 신호는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 즉 전하를 띤 미네랄 입자들에 의해 전달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몸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30대의 당신은 세포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뇌와 심장, 혈관 사이의 소통도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50세를 지나면서 그 전기적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땀, 소변, 그리고 특정 약물 복용을 통해 더 많은 미네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활력 있게 움직이던 세포들은 점점 소통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육은 무겁게 느껴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혈액순환의 리듬도 점차 흐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맹물이 몸을 채우기는 하지만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저 세포 주변만 맴돌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한 몸은 마치 낡은 전선으로 신호를 전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류는 약해지고 신호는 왜곡되며 몸의 시스템은 점차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신경 전달은 흐릿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지만 효율은 떨어집니다. 혈관은 이완하는 법을 잊어버려 점점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전기적 붕괴가 바로 50대 이후 남성들이 혈액순환 저하와 체력 감소를 느끼는 조용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에 올바른 미네랄을 다시 더함으로써 이 문제를 단순히 개선이 아닌 재충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와 근육, 그리고 심장의 리듬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깜빡이는 전구와 밝게 빛나는 전등의 차이, 그것이 바로 이 변화의 본질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놀라운 일들이 뒤따릅니다. 에너지가 되살아나고 정신은 맑아지며 혈류는 마치 수년 전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적 수분 보충의 힘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하며 삶을 바꿀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간과하지만 그 속에는 다시 젊음을 느끼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재충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 즉 혈관의 긴장을 풀고 열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 핵심 미네랄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섹션 3. 50세 이상 남성에게 꼭 필요한 논보 미네랄, 마그네슘. 지난 수년간 제가 진료해온 수백 명의 남성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외 없이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이 결핍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나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로서 초기에 저는 이 미네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임상을 거듭하면서 저는 마그네슘이야말로 활력의 조용한 수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도록 돕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소방관으로 강인하고 절제력 있으며 의지가 굳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는 느낌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항상 몸이 긴장되어 있나요? 근육이 굳고 쉽게 이완되지 않아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까? 심지어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의 혈압은 점차 상승했고 수면의 질은 떨어졌으며 한때 자신감 넘치던 차분한 에너지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마그네슘 결핍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지환 미네랄이라 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미네랄은 신체 내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며 그중 핵심은 혈관을 구성하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입니다. 이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혈관 수축 상태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특히 혈액 공급이 중요한 부위인 남성의 성기에도 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마치 스위치를 켠 듯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동맥은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은 서서히 안정되며 몸은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은 원활히 흐르고 산소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세포 간의 신호 교환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마그네슘 섭취 후 깊은 수면, 상쾌한 기상, 그리고 더 강하고 지속적인 활력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혈관계 전체가 긴장을 풀고 본래 설계된 기능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남성은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토양은 미네랄이 심하게 고갈되어 있고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그나마 남아있던 마그네슘조차 제거해버립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속 마그네슘 저장량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체내 마그네슘 수치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마시는 물에 마그네슘을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다. 흡수가 잘 되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 마그네슘 형태를 선택해 보세요. 아침마다 물 한 컵에 마그네슘 분말 반 티스푼만 섞어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기분을 향상시키며 균형 잡힌 혈액순환을 통해 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각성제가 아니라 복원 과정입니다. 몸이 원래의 리듬과 기능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동맥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면 혈액은 젊음이 느껴지는 활력과 리듬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핵심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마그네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또 다른 미네랄이 있습니다. 한때 건강의 적이라 불렸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수분 보충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미네랄이죠.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 나트륨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나트륨을 심장질환, 고혈압, 부종의 원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환자들에게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심장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남성 환자들이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지켜도 여전히 피로, 어지러움,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존의 상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나트륨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결과 오히려 몸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한 분인 67세 김 선생님은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에 철저한 분으로 아침엔 오트밀을 먹고 가공식품은 피했으며 국이나 찌개에도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매일 물도 2리터 이상 마셨죠. 그럼에도 그는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밤이면 근육이 경직되고 가끔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나트륨을 너무 적게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트륨은 단순한 척도가 아니라 문지기 격하를 하는 필수 전해질이라는 점입니다. 나트륨은 물이 세포 안과 밖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은 마신 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배출해 버립니다. 즉,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적절한 나트륨 수치는 체내 수분 균형과 혈액량을 유지하고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트륨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염은 원래 소금에 존재하던 유익한 미량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런 정제염은 오히려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탈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자연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에는 80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수분 보충과 전해질 균형을 돕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에 천연소금을 아주 소량만 섞어도 세포가 실제로 수분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트륨 수치가 회복되면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심장은 부드럽게 박동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을 끝없이 마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물을 유지하는 방법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혈액순환이 향상됩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심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과 반응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할 때 두 미네랄은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우리 몸이 본래의 활력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 혈압, 혈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나트륨의 조용한 파트너 말입니다. 그 미네랄이 바로 칼륨입니다. 제가 나이 든 환자들에게 칼륨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은 그거 바나나에 있는 거죠 하며 웃곤 합니다. 물론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미네랄은 단순히 과일 속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칼륨은 50세 이후 남성의 혈류, 에너지, 심장 리듬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직이라면 칼륨은 그 안에서 모든 균형을 유지하는 조율자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전기적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박 선생님은 매우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비타민을 챙기고 염분 섭취를 조절하며 건강 관련 정보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피로감, 근육 약화, 그리고 심장의 불규칙한 두근거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끔 한 박자씩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불안정했고 검사에서는 동맥경직의 초기 징후가 보였습니다. 식단을 점검해보니 그는 칼륨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칼륨 손실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뿐 아니라 이뇨제나 혈압약, 카페인, 과도한 땀 배출도 칼륨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게다가 현대식 식단은 나트륨은 과다하지만 칼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두 미네랄의 균형은 혈관의 이완, 신경 신호 전달, 심장과 근육의 수축 리듬을 결정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우세해져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칼륨이 충분하면 몸은 진정되고 안정되며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내부 오케스트라에서 조용한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심장의 모든 박동, 혈관의 모든 맥박이 완벽한 리듬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혈관의 유연성과 반응성을 유지하면 피로와 혈액순환 저하로 이어지는 경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혹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는데도 느껴지는 익숙한 무기력감 등이 그 징후입니다. 이는 신체 균형이 무너졌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칼륨 보충은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 시금치, 콩류, 오렌지, 바나나 같은 자연식품을 식단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자주 흘리거나 전해질을 고갈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염화칼륨 분말, 칼륨 마그네슘 복합제, 미량 미네랄이 포함된 전해질 혼합물을 소량 추가하길 권장합니다. 운동 후나 피로할 때 물에 반 스푼 정도 섞어 마셔보세요. 목표는 몸을 과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돌아오면 그 효과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근육은 더 강하게 느껴지며 심장박동은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변합니다. 다시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조용한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심지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적절한 칼륨 수치는 신경계를 진정시켜 내면의 긴장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복잡한 전기 네트워크의 일부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마그네슘과 협력해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몸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혈류를 돕는 수준을 넘어 남성의 에너지와 자신감의 근원을 자극합니다. 바로 활력의 미네랄 다연, 징입니다. 저는 아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성들의 눈빛에서 변화를 봅니다. 광고나 영양제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이 미네랄이 남성 건강, 특히 50세 이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연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남성 활력의 핵심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에너지, 자신감의 중심에 있는 조용한 추진력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식단과 운동, 수분 섭취를 철저히 해도 젊은 시절의 불꽃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69세에 은퇴한 교사였던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안에 불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불은 단순한 에너지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동기, 추진력, 그리고 아내와의 친밀감까지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고 아연 수치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재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산의 초석이며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멈추다시피 합니다. 이 변화는 삶의 모든 부분에 파급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뿐 아니라 정자의 건강, 전립선 기능, 기분 균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연 부족이 노년 남성의 활력 저하나 우울증과 자주 연결됩니다. 또 아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돕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더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만 아연은 흡수가 까다로운 미네랄입니다. 식품이나 일반 보충제 형태로는 체내에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품질 액상 아연 보충제를 권합니다. 하루 한 번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소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몇 주 후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에너지, 안정된 기분, 향상된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 있는 신체적 활력. 아연 수치가 회복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호르몬 반응이 개선되며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그 차이는 극적입니다. 마치 내부의 에너지 조명을 다시 켠 듯 삶의 색이 되살아나고 오래전의 자신이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연이 다른 미네랄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근육 이완에는 마그네슘, 체액 균형에는 나트륨과 칼륨, 산소 운반에는 철분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들이 어우러질 때 신체의 전체 시스템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철분은 특히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불을 다시 붙인다면 철분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면 어떤 활력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을 생명력으로 채우는 마지막 핵심 원소 철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